지고 있고요. 남편이 오늘 아카시아를 따다 줬습니다. 이게 외울 수 없는 과네.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 맨 얼굴에 선크림만 발라가지고 너무 민폐여가지고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블로그는 뜨개를 알려드리는 채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뜨개를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보급과정 그 대바늘 지도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이 그 보고 숙제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심뜨개를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 채널의 이야기는 저의 쓸데없는 수다들로 가득합니다. 뜨개를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저의 생각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수다 떠는 영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영상은 뜨개 하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배경 음악 대신에 틀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고 뜨개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심이가 되어서 오늘도 뜨개 친구처럼 그러니까 뜨개 친구죠 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네, 제가 언젠가 저의 꿈은 저의 구독자님들과 만나서 같이 뜨개 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말고요, 추운 겨울에 자기가 뜬 스웨터 입고 따뜻한 실로 뜨개 하면서 얘기하고 사는 얘기, 다른 얘기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얘기, 그런 거 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언젠가 그 꿈을 이룰 날이 오겠죠?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팔자에도 없는 고양이를 키우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여기 고양이 있어서 제가 밥 줬잖아요. 어저께 밤에 도착했거든요. 여기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얘가 밥 달라고 그 한밤중에, 분명히 저런 길고양이들은 자기네 잠자고 뭐 새끼 낳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찾아와서는 밥 달라고 야옹야옹 거리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제가 먹으려고 오징어를 구워왔거든요. 2마리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징어 다리를 뜯어서 하나 줬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갔더니 또 있어요. 밥 달라고 앵앵거려. 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밥을 줬어요. 저희 먹는 밥을.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사료라도 사올 텐데 진짜 몰랐네요.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밥을 줬더니 얘가 먹다가 이 동네 고양이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막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을 다 쫓아냈어요. 보니까 딱 2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3마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2마리를 쫓아냈어요. 근데 쟤는 임신한 것 같아요. 배가 불룩하더라고요. 딴 애들은 이렇게 보니까 배가 딱 붙어서 날씬한데 쟤만 이렇게 옆으로 불룩한 게 임신한 것 같아요. 밥 다 먹더니 또 야옹야옹 거려서 지금 저희 소중한 오징어 다리를 하나 더 잘게 잘라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먹고, 잠시만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아, 쟤네도 무슨 인기척만 나면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서 눈치 보여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봄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여기 새가 진짜 많거든요. 산속이니까 새가 많겠죠. 새가 많은데 얘네가 집 지으려고 여기 온 사방 동네를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올 봄에 새 집을 만들어서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니까 집을 두 채를 지어가지고 한 채 한 채 달아줬는데 하나는 이제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입주를 해서 지금 알을 낳는지 뭐 했는지 그 두 부부가 계속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입에 뭐 물고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 집으로 곧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다른 데 걸쳐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밖에 사람이 좀 있다 하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봐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눈치 보여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서 막 뭘 하다가도 새가 뭘 입에 물고서 가까이 왔다 하면 일단 다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있다가 새가 집에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아니, 저 무슨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집 한 채는, 저 뒤에 보이실까요? 이거 보이시죠? 요건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뭐 비닐 하나 쳐 있긴 한데,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보여서 여기는 입주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 인동초가 감싸고 있어요. 그때 이름 보면은 인동초가 아직 나기 전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동초가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도 집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빨리 분양이 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에 여기 하도 그냥 새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막 인기척만 나면 애들이 소스라치게 놀래서 도망가니까 뭐 다람쥐는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막 오히려 또 제가 눈치 보여가지고 밖에를 잘 못 나가겠어. 이건 핑계인가?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데이지 꽃이 한참 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그 벌 종류는 종류대로 다 와가지고 지금 꿀을 빠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창이에요. 잡초도 무성하게 자랐고 꽃들도 많이 지금 봄꽃은 이미 다 졌고요. 여름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안에서 뜨개를 합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죠. 이제 고무단만 뜨면 다 끝나는데 고무단 뜨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오늘 이거 여기 오면 준비물을 제대로 잘 안 해가 자도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8cm 정도 끊어왔어요. 이거를 이게 8cm거든요. 고무단은 이 정도 떠야 돼요. 자도 없지. 지금 이거 거의 다 떠가거든요. 이 8cm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고무단 뜨는 게 2.5mm로 고무단 뜨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거의 다 뜨고 이만큼만 더 뜨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마무리할 때 왜 그 돗바늘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돗바늘 예, 이거 마무리할 때 우리 돗바늘 마무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돗바늘 마무리를 여러분들도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돗바늘 마무리. 돗바늘 마무리. 돗바늘 마무리. 돗바늘 마무리.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우리 그냥 바늘에다가 실겨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보그에서는 한번 버림뜨기를 합니다. 버림뜨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하는데 코가 달라요. 달라서 그냥 버림뜨기 안 하고 그냥 돗바늘로 마무리하면 선생님이 이제 바로 아세요. 그래서 해야 돼요.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냥 돗바늘로 마무리 하겠죠. 근데 딱 티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이거 앞판이었나? 앞판이네. 이거 앞판만 마무리해도 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또 프리 레걸런 뜨는 게 있어요. 꽈배기 모양 들어간 거.
그거는 어제 뒷판 마무리 했거든요. 경사 뜨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니팅 차트라고 그 앱에다가 도안 다 그려가지고 떴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우기가 있어요. 바늘 비우기가 있어요. 보시면 구멍이 쏙쏙 나 있죠. 이 바늘 비우기가 있어서, 끝에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연결을 할 거라서, 끝에 바늘 비우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늘 비우기를 하지 말고 그냥 겉뜨기로 뜬다든지, 뭐 이렇게 바꿔줘야 돼서, 도안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 프리 레귤러는 그냥 가터뜨기여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안 뜨기만 쭉 보이는 건데 뭐 특별한 무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그 2-1-1 뭐 그거 있잖아요. 2-1-2, 1-1-1 이걸 8번을 하고 그다음에 2-1-2를 3번을 하면 되는 경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뜨개를 할 때마다 이 그린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그 수업 과정 중에 도안을 어차피 모는 종이에다가 그리는 그 작업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그냥 그 2-1-2 그 숫자로만 줄임을 좀 해보려고 그 앱에다가는 그리지 않고 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팅 차트 앱을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딴 얘기 조금 하다가 갈게요. 저도 이제 뜨개를 하다가 보면은 다른 분들 막 동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 거를 처음부터 정주행한 게 아니고 그분 이제 그분의 최근 영상을 딱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어떤 뜨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제 썸네일만 보고 추천 동영상으로 뜨니까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처음에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제 이런 분이시구나. 뜨개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착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매번 영상을 찍고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뭐 정주행 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봐와 주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 얘기를 다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른 분 거 봐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니팅 차트. 그래서 제가 니팅 차트를 처음에 이거 뜨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니팅 차트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니팅 차트 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영상에 딱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지 않고 최근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제 영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놓고서는 지난번 영상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어저께 한 얘기도 오늘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니팅 차트라는 앱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앱들도 써봤지만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미 그 니팅 차트를 쓰고 계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니팅 차트는 그러니까 일단 도안 그리기가 너무 편해요. 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작 도안 같은 거 만들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뜨개 한 지가 뭐 기본적으로 다 1년이 넘어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1년이 넘어가니까 요즘에 이제 도안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안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도안은 손으로 먼저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 일러스트도 그렇게 편리한 도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점 찍기만 하면 되라서 정말 편리합니다. 일러스트에 비하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니팅 차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점이 유료라는 거.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안 돼요. 지원이 안 된대요.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이폰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조그매가지고 눈이 안 좋죠.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최적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뻥난 적이 있어요. 파일을 열면은 파일이 그냥 안 열리고 그냥 닫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그 앱 만든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고 뭐 그러던데, 한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패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용량 다 체크하고 막 다 지우고 쌩 난리를 치고 막 했는데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이거 참 뭐야 이거 앱 너무 웃긴다 막 이러다가, 저희 이제 동기가 저한테 이 앱을 소개를 해준 거거든요. 처음 알려줬어요, 저희 동기가. 그래서 그 동기한테 이제 그 저의 파일을 주면서 한번 열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 동기는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 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 동기가 혹시 업데이트 했냐고, 아이패드.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가 항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되죠. 잠잘 때 이걸 전원을 꽂아 놓으면 알아서 돼요.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업데이트 하려냐고 물어봤을 때 업데이트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도 이미 그 니팅 차트를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수동으로 업데이트나 다시 한번 해보고 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근데 거기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열어보니까 파일 열린다, 너 업데이트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이패드 업데이트 하니까 파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파일이 뭐 뻥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정성 들여서 도안 작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복사를 해놓는 게, 백업은 필수입니다. 뭐든지 모든 컴퓨터 작업에 백업은 필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업은 항상 해두시면서 그 앱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도안을 새로 만든다든지 뭔가 문의가 들어가서 복잡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 머릿속에다가 좀 집어넣고 뜨개를 좀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그래야지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게 유튜브 영상 보면서 뜨개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도안도 봐야지, 뜨개 이거 하는 것도 봐야지, 유튜브 영상도 봐야지 막 이러면 이게 뜨개가 산으로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머리를 좀 쓰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쓰던 머리를 지금 뜨개 하면서, 이게 산수도 잘해야 되거든요, 뜨개 하려면. 그래서 안 쓰던 머리를 쓰느라고 요즘에. 그렇네요. 엊그저께 저희 뜨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뜨개 모임에 갔다가 호주에서 오신 니터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오늘 출국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선물도 나눠드릴 겸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 호주에서 오신 그 니터분이 또 알게 되신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희가 그 모임에서 다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이제 낯선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면서 막, 우리 다 낯가리는데 어떡하지? 막 저도 물론 낯가리거든요. 저 낯가림 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수다스러운데, 친해지면 저 굉장히 좀 수다스럽거든요. 말 진짜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모임 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 가서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바본가요? 바보인가 봐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낯가림이 좀 심했는데,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 닉네임도 처음 듣고 막 이래서 그랬어요. 인사만 드리고 대면.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저는 이제 이쪽 분들이랑 밥 먹으면서 막 했는데, 파스타 집에 간 거예요. 그 어디 여대 앞이었는데, 근데 제가 집에서 파스타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파스타는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스타를 만약에 먹고 싶으면 집에 현미국수가 있거든요. 그 한살림에서 나오는 현미국수가 있어서 그 현미국수에다가 올리브유 넣고, 네, 오일 베이스로 해서 그냥 파스타 만들어 먹거든요. 마늘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데 그닥 맛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먹는 거죠. 이렇게 뭐
파스타를 배달시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가서 파스타를 먹을 일이 없었고 막 이래서 오랜만에 파스타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먹기 바빴거든요. 막 그때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호주에서 오신 그 니터분님이 쏘신다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파스타 종류별로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맛보고 막 이러느라고 맛있어서 저 먹는 거에 막 정신 팔려서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역시나 마르신 분 앞에는 파스타가 새 거야. 그대로야. 손도 안 댔어. 그래서 제가 그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앞에다가 또 옮겨놓고 막 열심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이 파스타가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파스타를 가려 먹었어요, 여러분. 저 무슨 뭐 로제 이런 거, 로제도 처음 나왔을 때만 몇 번 먹었지, 저는 이제 나중에는 파스타를 막 먹다가 알리오 올리오, 그러니까 오일 베이스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막 뭐 빨간 거, 하얀 거, 뭐 오일 된 거 막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밖에서 먹어서 맛있나 봐요.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밖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얘기를 많이 못했던 거죠. 못하고 있다가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얘기할 거 다 하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갈 때,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오래 전부터 저랑 그 저기 인스타그램 DM 있죠. DM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던 그분인데 제가 그걸 몰라 뵀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기 저랑 주고받았을 때 그 닉네임하고 소개시켜줬었던 그 닉네임하고 달라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제가 이제 그 DM을 주고받으면서 언젠가 우리가 만날 날이 있겠죠,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분인 줄 알았으면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반가워했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저도 약간 쑥스럽고 낯가림을 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한테는 제가 좀 인상이 쌀쌀 맞거나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아니라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렇게 사람 대하고 뭐 이런 거를 쑥스러워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막 다가서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도록 꽃집을 했잖아요, 여러분. 꽃집을 했었어요, 제가 신사동에서. 네, 본의 아니게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꽃 수업을 먼저 했었어요. 홍대에서 꽃 수업을 하다가 이제 좀 확장을 하게 돼서 그때 다녔던 수강생분한테 어디로 옮기면 좋겠냐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압구정역 근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압구정역 근처를 확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수업을 할 공간을 제가 마련을 해서 했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로 이사 왔더니 그분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제 제가 짐도 옮길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고 1층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더니 1층이니까 아무래도 오며 가며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 꽃 파는 거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로드샵이 된 거죠. 로드샵 겸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뭔가 손님 응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도 얼고 나도 얼어. 서로 막 대면 해가지고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때 어땠냐면 마음이, 오지 말아라. 아무도 오지 말아라. 꽃집 문은 열어놓고 속으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그 혼자만의 공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낯선 이가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걸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저희 이제 수강생들 학원에 이제 와서 저한테 꽃 수업을 대신 저한테 꽃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하고는 친해지죠. 친해져서 그 친구들하고는 맨날 같이 뭐 먹기도 하고 거기서 꽃집 겸 밤 되면 술집이 되는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밤 되면 문 다 닫고 거기서 술 마시는 거예요, 막.
그 놀기도 좋았죠. 거기 조금만 나가면 가로수 그리고 막 이러니까 놀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참 수시로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놀고 막 그러긴 참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후회스럽긴 해요. 잘 못해서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를 연습을 한다든지 좀 제가 시도를 좀 더 해봤으면 그때 좀 더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주변에 상인들하고도 그 옆집이나 뭐 이런 데도 뭐 장사도 굉장히 잘 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오고 막 그러는데 뭐 저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누가 연예인이 오면 막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러면 이렇게 좀 잘해주고 막 뭐 사인 하나 해주세요. 막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연예인 오면은 어머 이러고 뭐 필요하세요? 뭐 이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하면 그거 주고 그냥 보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았으면 연예인이면은 막 어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 해가지고 걸어놓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바보 같죠. 바보 같아요. 거기는 골목이 거기가 저희 가게 앞에 막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꽃도 많이 사고 또 심지어 그 앞에는 또 유명한 화가분 작업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 사인이라도 좀 받아둘 걸. 그쵸? 그런 걸 왜 못하나 몰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뭐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랄지 뭐 점원인데 뭐 젊은 여자애들이 약간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뭐 약간 내 눈도 제대로 안 보고 뭐 툭툭 말한다든지 막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쟤도 참 나만큼이나 낯가림이 심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본심이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누가 사람을 만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차갑게 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속은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뭐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왔었던 거예요. 갔는데 제가 너무 대면대면하게 대해서 좀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돌고 돌아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반갑게 막 맞이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입꼬리가 탁 올라오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아는 사람들하고만 술 마시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노력해야죠. 뭐 이해해 주십사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참 헤어지고 나서 좀 더 반갑게 인사하고 할 걸 약간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뭐 누가 뭐 태어나자마자 막 사람들하고 친하게 막 안녕하세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본능적으로 막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본 스타일이긴 합니다. 노력해야죠. 뭐 어떡해요. 뭐 진짜 이런 거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좀 밝게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막 이런 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뜨개를 하면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하는 뭐 행동이랄지 말이랄지 막 이런 게 돈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된 거죠. 제가 이제 돈 버는 수단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거,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이런 게 다 비즈니스하고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뭔가 피곤함이 같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뜨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고, 좋아서 인스타를 하는 거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고, 좋아서 뜨개 하시는 분들 만나는 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막 이래요. 마음속은 막 그래요. 막 사실
마음속으로는 맨날 만나고 싶고 막 연락하고 싶고 진짜 편하게 지내고 싶고 막 이런데 그동안 해왔던 저의 뻣뻣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노력해야죠. 그렇게 뻣뻣한 채로 나이 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좀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그러니까 그게 그날도 그 호주에서 오신 분, 니터분 만나서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 벌써 이제 거기 같이 뜨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막 더 서로 포옹하고 막 이러면서 헤어지시는데 저도 마음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옹하고 심지어 악수하고 이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만은 그게 아닌데 그게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진짜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결혼 생활하면서도 더 느낍니다. 남편하고도 살면서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전혀 몰라요. 표현을 해야지 알지. 내 마음이 저 마음이겠거니 할 그거 안 그렇죠. 그 모든 관계가 남편하고 살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표현을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좋아하면 좋아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나 지금 삐지면 삐졌다. 뭔가 감정의 표현을 계속 해야 그 사람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남편하고도 살면서 참 많이 느끼고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을 수련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걸 또 보면서 저도 딱 그 새로운 분 얼굴을 보면서 딱 경계하는 마음이 딱 쓰는 게 아직도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그걸 또 느꼈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언제쯤이면 이런 게 좀 편해질까요, 근데? 근데 참 재밌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 같은 인종의 대한민국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그 경계, 그게 참, 그렇죠. 근데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또 이런 경계가 조금 더 스스럼 없이 무너지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은 눈만 마주쳐도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게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교복을 입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이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같은 학교 교복을 입으면 모두가 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나랑 같은 교복을 입은 친구를 보면 어머 친구야 안녕 하고 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참 그래요. 이 모든 게 참 그렇죠. 같은 뜨개를 하면 뜨개 하시는세요 라는 것만으로도 공통점이 커다란 공통 분모가 돼서 반갑게 인사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방송한다고 제가 또 뭐라고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 하니까 팔로우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마팔 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낯선 이에게 잘 모르는 그런 낯선 이에게 말을 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먼저 말 걸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저 진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근데 저는 고민합니다. 저는 말 잘 못 걸어요. 못 걸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낯선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쑥스럽고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제가 참 아직도 이렇구나. 아직도 좀 아줌마가 되면 뭔가 좀 대범해지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네요. 아직도. 이게 컨티만큼은 모르겠는데 아메리칸보다는 빨라요. 그쵸. 얘만 까딱이면 잘해. 하긴 했는데 안 뜨기가 항상 문제야. 이렇게 그냥 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딴 거 못 찾다가 장을 뒤졌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늘 말했던 그 프리닭 있죠, 여러분. 그게 나왔어요. 네. 이게 그 뭐죠? 아, 이제 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이거 있잖아요. 왜? 이거 뭔지 아시죠? 보여드리면 다 아시겠죠? 이거 무슨 실인지. 이 실이요, 이 실. 그 예약해가지고 받는 이 실. 사는 거죠. 멀리서 왔죠.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실 작년 여름에 산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 도대체 뭘 떠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 실로 제가 요거를 떴어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아시죠? 이 실의 특징이 막 끊어지는 거. 잡아당기면 끊어져서 풀릴 수도 없고 뭐 돗바늘 마무리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실이어서 요거 하나로는 뜨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를 두 겹을 잡아서 뜨면 좋은데 두 겹을 잡기엔 제가 이거를 너무 적게 산 거예요. 되게 막 품절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도 겨우 샀단 말이죠. 제가 이거 4개를 샀거든요. 원래 5개 정도는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실이 모자라서 이거 한 겹으로 하고 대신에 제가 모헤어를 섞은 거예요. 요거 이 모헤어를 섞어서 이제 요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산 실들도 있고 해서 생각한 게 이 프리닭은 데이라이트로 뜨고 이거를 그냥 두 겹으로 잡아서 그냥 조끼를 하나 뜰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뜨던 걸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프리닭을 제가 이렇게 많이 뜬 줄 몰랐어요. 이거 이 정도면 좀 많이 뜬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뜨면서도 알고 있었지만 꽈배기가 다 틀려요. 다 틀렸어. 꽈배기가. 도대체 꽈배기 무늬가 지금 한 4개가 들어가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틀렸어요. 꽈배기가. 뭐 도안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문양이 맞는 문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니까 좀 또 꽈배기 모양 자체도 틀린 게 있더라고요. 꽈배기가 안 뜨기로 해야지 그 문양이 도드라지게 잘 돼서 안 뜨기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겉뜨기로 한 것도 있고 뭐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인데 또 이거 뜨던 게 있어서 이거를 버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풀으면 거의 잡아 뜯는 수준이기 때문에 풀으지도 못한다고 그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이 렌즈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나가려고 뭘 찾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프리닭을. 근데 오늘 저기 뜨개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뜨개 모임 중에 한 분이 단추를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추를 이 초록색을 골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이거랑 같은 색깔 단추를 골랐어요. 이 가디건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면 되겠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프리닭을 마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었다가 항상 제가 방송에서 아, 저 프리닭을 뜯다 만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만 했지 솔직히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 그 실장이 아니라 다른데 이제 가방 막 쌓아놓는 가방을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가방을 막 쑤셔놓는 그 장이 하나 있는데 그 장 안에 있었어요. 막 구겨져 있죠. 이거를 마저 뜰까 봐요. 뜨고 싶습니다. 네, 뜨고 싶습니다. 이거를 떠봐야 되겠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냐? 저 그거 생각나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덥긴 덥겠고 에어컨 틀면 에어컨 그 전기 소리 나지, 선풍기 틀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나지, 막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면 에어컨도 끄고 선풍기도 끄고 아니면 에어컨을 막 확 세게 틀었다가 껐다가 영상 찍고 다시 또 켜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저는 여름 하니까 그 작년에 막 더울 때 영상 찍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저 학원 숙제 고무단 하나는 끝나서 제가 버림뜨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돗바늘 마무리할 때 잠시만요. 남편은 제가 또 한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분 장족의 발전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강사과에서는 수업을 이거 뜨개를 매주마다 풀었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풀르고 막 그랬었다는 거. 근데 지금 오히려 지도원에서는 이거를 풀은 적은 없거든요. 다시 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풀었는데 왜 풀었냐면 이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수업에서 배운 대로 버림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버림뜨기를 한번 하면 끝에 코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스팀을 해야 됩니다. 다림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돗바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했어요. 스팀 안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 보시더니 풀르라고 하셔가지고 네, 학원에 가서 돗바늘 마무리 한 거 다시 다 풀러가지고 스팀 다림질 할 때 하고 다림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했습니다. 돗바늘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건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실을 너무 조금 남긴 거예요. 보통은 이 돗바늘 마무리 할 때 이 실은 2.2배 내지는 2.5배 정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고무단이다 보니까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늘렸을 때 생각을 못하고 너무 조금만 남겨서 이 실이 모자라요. 돗바늘 마무리 할 때 실이 모자라면 어떡하냐. 네, 그 보그 입문 과정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이 모자랄 때 실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그 과정은요, 내가 아무리 지금 지도원 수업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문책을 수시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잘 모르는 그 모든 것은 입문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책을 보고 제가 다 실을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배웠냐면 이 목 고무단을 이제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도안을 그려서 라운드 된 자로 제가 라운드로 이렇게 판 거예요. 제가 그린 대로 이렇게 떠진 거죠. 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과연 도대체 나는 여기에서 몇 코를 주울 것인가, 몇 코를 주울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몸판 코스하고는 달라져요. 이제 몸판하고 여기는 또 고무단이니까 이 게이지를 따로 냈어요. 보통 게이지를 낼 때 고무단 게이지는 내지 않는데요. 그것도 다 메리아스로. 고무단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한정없이 늘어나요. 이게 고무단이. 그래서 고무단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고무단 게이지는 그냥 메리아스로 해서 게이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를 내면 그 게이지로 여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도대체 여기에 이제 몇 코를 주울 건지, 내가 최초에 제도했던 실물 제도했던 그 도안을 보면서 그 코스랑 이 줄 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줍는 거예요. 뭐 하나 이게 참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주려면 어깨 연결 먼저 해야 되겠죠. 어깨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옆선도 연결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는 일단 고무단 마무리하고, 고무단을 마무리를 해야 여기 옆선 연결할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 고무단 그래도 많이 떴죠. 여러분 8cm 떠야 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떴어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고무단 이거 언제 뜨나 했는데 탄력이 붙어서 요만큼만 더 뜨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고무단 마저 뜨고 틈틈이 오늘 찾은 저의 프리닥, 그냥 맨날 말로만 프리닥 하다가 저거를 찾아서, 아니 프리닥이 여기 있었네. 그래서 프리닥을 좀 마저 뜨고
제가 이제 이거 여기에는 꽈배기가 안 들어가는데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다음에 뜨는 그 보그 숙제가 있어요. 보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케이블이 들어가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케이블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는 또 심지어 세로 배색인 거죠. 색깔이 다르죠. 이거 세로 배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을 3개를 걸어놔요. 이쪽 실 하나, 이쪽 실 이거 하나, 이거 실 하나 해서 3개를 걸어놓고 세로 배색으로 뜨는데 이건 뒷판 완성이거든요. 생각보다 작죠, 여러분. 이거는 제 사이즈가 아니고 여성 중 사이즈입니다. 약간 5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다는 거. 이거 그냥 샘플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가운데 고무단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케이블이 있으니까 꽈배기가 있어서 재밌어요. 이게 요거 뜨기 위해서 앞에 걸 열심히 뜨는 거예요. 그 여기 뜨고 나면 빨리 떠서 뒤집어야지 막 그 생각하면서 또 뜨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뜬 김에 프리답도 한번 열심히 떠보려고요. 재밌더라고요. 배색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케이블이 좀 원래 그 할머니가 주신 그 제주도 그 가디건 있잖아요. 스웨터 그게 있어서 케이블은 뭐 내가 뜰 일은 없겠다. 그거 입으면 되지 막 이랬는데 또 다른 색깔로 뭐 이렇게 예쁘게 무늬 넣어서 뜨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놔두고 이거를 뜨면서 이거를 이런 것도 PPL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저는 주로 이걸 마십니다. 단 게 먹고 싶을 때, 단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로어 슈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거 마십니다. 아까 모임 끝나고 마트 갔다가 뭐 사면서 이거 하나씩 샀어요. 남편 것도 하나 사고. 맛있네요. 이게 뭐 30% 낮췄다고 하는데 뭐 30%라고 해봐야 뭐 당류가 그래도 13%네요. 지방도 있고 유당은 없네. 그럼 뭐합니까? 이것도 다 살찌는데. 근데 여러분 살 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소린데. 매번 영상마다 다이어트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요, 여러분. 아 진짜 살 빼야 되는데. 그 참 말라야 이뻐요, 여러분. 뭐든 말라야 이쁩니다. 오늘 또 제가 모임에서 그 저희 뜻친 분 한 분이 아카시아인가? 그 아카시아 가디건인가? 아카시아가 맞나? 아무튼 그 가디건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은 이제 뜻친 분들이 오셔가지고 뜨개질을 좀 하셨는데 뜨개질 하시는 거 볼 때마다 하는 것마다 너무 다 예뻐서 다 뜨고 싶은 거예요. 다 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뜨고 싶은 게 3개나 생겼어요. 3개나. 너무 다 뜨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뜨겠다. 뜨던 거니까 이거 좀 빨리 마무리해서 가을에 입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도안을 보는데요. 그 아이패드도 어쨌든 빛을 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뜨개를 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뜨개도 뜨개지만 아이패드의 그 불빛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도안 보는 것도 일단 좋은데 가끔씩은 종이로 복사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했네요. 지금은 종이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있어도 근데 또 막 쓰레기 나올 거 생각하면 아이패드로 딱 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노트북도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노트북 쓰던 게 지금 좀 되게 오래된 10년도 더 됐죠. 제가 어디 강의하러 나가면서 그때 장만한 노트북인데 너무 느려가지고 컴퓨터 하나 킬 때마다 한 진짜
그냥 20분 이상은 까먹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컴퓨터를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저는 계속 그것만 써가지고 윈도우만 썼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키고 있네요. 도안 본다고 하는 게. 여러분, 프리다 가디건이 요거예요. 요거. 제가 뜰게 요거예요. 이거 그 데이라이트로 떠도 너무 예쁘겠죠. 꽈배기라서. 그래서 데이라이트 제가 그 플론 가디건 뜬다고 사둔 게 있는데, 그걸로 이거 떠도 너무 예쁘겠다 싶었는데, 이거 버리자니 너무 많이 떠서 그냥 저 이걸로 고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작은 사이즈 뜬 거 아닌가? 제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좀 날씬했을까요? 한참. 작을 것 같은데? 응? 아하, 이거 앞만 봐도 가디건이 작아 보이는데, 이거 몇 사이즈로 뜬 건지 뭐 표시도 안 해놓고, 참말로. 어머, 진짜 표시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 표시 해놨네요. 표시를 해놨네요. 저는, 아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세 번째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110cm.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저랑 몸매가 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조금 날씬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저는 세 번째 거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댓글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 작성하신 분이 삭제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댓글이 달리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알람 뜨면 저는 이제 가서 바로 눌러서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알람이 떠서 들어가는데 클릭은 되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댓글은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이 삭제된 경우죠.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읽으려고 들어가니까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분명히 댓글을 썼는데 내 글이 안 보인다 하시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절대로 그 댓글을 제가 삭제하지는 않거든요. 삭제할 일이 없죠. 예전에 한번 삭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헐 뭐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 거는 제가 삭제를 하는데, 그리고 뭐 악플 같은 거 있으면 저는 바로바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뜨개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도 삭제를 할 건데요. 그 뜨개랑 관련이 없다는 건 뭐냐면, 딱 댓글을 보면 이분이 뜨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뜨개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하시면 삭제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삭제한 건 어떤 분이 그냥 헐 이렇게만 쓰셔서 너무 의미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삭제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다 끝까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보고 과정이 약간 고민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 과정이 사실 고민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뜨개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뜨개 경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시면, 네, 저랑 같이 보고 수업 듣는 제 동기만 하더라도 뜨개 경력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뜨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알아듣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뜨개를 잘 몰라서 보고 과정을 시작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요. 그 제 동기와 저와의 그 이해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한 번 들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동기는 한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동기한테 또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보고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그만큼 제가 뜨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정말 그런 동기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 입문 과정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입문을 들어보니까 입문에서는 뭔가 우리가 영문 도안을 읽고 뭐 뜨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면 좋겠다. 도안이나 이런 거를 내가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강사과 수업을 들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강사과까지는 수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사과를 바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수업이 바로 이어지지가 못하고 중간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배우다가 중간에 살짝 그만두는 시기가 되면, 안 하는 시기가 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코바늘 입문 수업을 들었었던 거고, 코바늘 입문 끝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바늘 강사과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바늘 강사과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웠죠.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헤맸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과 수업을 들을 때 도안 그리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저는 뜨개도 어려웠어요. 뜨개 완전 초보였다 보니까 제가 뜨는 거, 이 뜨개질 자체가 그 뜨개질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틀렸어요. 매번. 그러니까 도안도 잘 못 그리니까 더 틀렸겠죠. 그래서 항상 틀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마다 푸르고 다시 뜨고 푸르고 다시 뜨고, 그래서 제가 그 강사과 때 떴던 그 풀어보고 보면 완전히 너덜너덜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 이제 프루쇼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루쇼를 할 때 별로 화가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몰라서 프루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풀을 때마다 이제 뭔가를 하나씩 더 배우고 깨쳐가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수를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는 이제 너무 어려웠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근데 강사과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영문 도안을 읽고 이 뜨개를 하는 거에 도움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영문 도안과 이 보고 과정은 완전히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뭐 뜨개를 뜨는 거는, 대바늘 뜨개를 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긴 한데 방식의 차이, 뭐 도안을 읽고 뭐 하는 방식이 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뜨개 기법은 같죠. 뭐 겉뜨기 안뜨기나 기본적으로 뭐 코 모아뜨기나 뭐 그런 거는 다 같은데 어쨌든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영문 도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보고 과정은 내가 강사과까지 들었으니까 나는 영문 도안을 굉장히 잘 뜬다는 이제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뜨개를 되게 잘하고 싶어서 보고 수업을 들은 건데, 그 제가 뜨개를 잘하고 싶다는 거는 영문 도안을 읽었을 때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영문 도안을 읽고 딱 뜨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건데, 보고 과정에 강사과를 들었다고 해서 그건 아니니까 제 마음속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보고 과정이 생각보다 이게 뭐 저렴한 수업도 아니고, 얼핏 들으면 뭐 수업료는 뭐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마다 재료비가 들죠. 실값과 뭐 이렇게 제도하고 하는 거 보면 다 돈이에요. 다 사야 돼요. 왜 뭐 하다못해 뭐 모는 종이 트레이시인지 뭐 실물 제도하는 그 도안도 그렇고 뭐 교재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게 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모아지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저렴한 돈으로 그냥 그 수업을 듣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을 무조건 다 학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값만 하더라도 거의 한 벌당 18만 원? 그 정도? 왜냐면은 실 한 벌에 뭐 13,000원, 뭐 12,000원,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옷 한 벌 뜨려면은 실이 어느 정도 몇 벌 정도 필요한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니까 고민이 더 되죠. 과연 내가 이거를 끝까지 배웠을 때 뭐가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지금 제가 지도원 같이 수업 듣는 동기랑 친해졌고 그 동기랑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고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원 수업을 같이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도원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강사과에서 제가 그렇게 틀려서 수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저는 지도원 가서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뜨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깊게 더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완전 초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강사과까지만 수업을 듣고 그만뒀더라면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거죠. 강사과 수업을 들었긴 들었지만 그렇다고 영문도안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과정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지도원에서 2벌을 그 도안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옷을 뜰 때 도안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는 알겠는 거죠. 그리고 계산도 계속 하고 하다못해 게이지를 어떻게 추출해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지도원까지 듣기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한참 이 부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제주도 사투리를 들려주면서 알아들을 수 있냐면서 진짜 정말 미치겠네. 흐름이 끊겼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네, 이건 편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보고과정에 그 지도원까지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뜨개를 좀 어느 정도 하셨고 뜨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영문도안 보면은 척척 잘 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지도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사과까지만 들어도 강사과 수업만 들어도 어쨌든 그 도안 작성은 한 번 다 하게 되는 거라서 대신에 이제 강사과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뭐 이거 경사도 다 들어가 있고 인문에서는 경사가 없지만 강사도 경사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강사과 수업까지만 들으셔도 도안 작성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강사과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좀 더 저희 강사과 때는 한 벌밖에 뜨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책에 나와 있는 옷을 한 번씩 다 떠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학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학원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다 뜨는 범위가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도원을 지금 수업을 들어보니까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사이즈별로 아무튼 그런 거는 네, 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업 듣는 게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내가 이렇게 돈 들여서 배우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뭐 제가 도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도 듣고 한 건데 제도를 직접 하면서 아니면 하다못해 제 옷을 뜨더라도 이왕이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네, 도안을 그려서 제대로 좀 옷을 만들고 싶다. 이게 사람이 그렇죠.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밀한 제도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신경을 더 쓰면 더 쓴 만큼 옷을 입었을 때 좀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한 번 옷을 만들 때 그만큼 실값도 많이 들고 하는데 좀 오래 입으면 좋죠. 네, 저희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뜬 거 제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도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이제 이런 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그런 강사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요즘은 하다 보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뭐 공방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이쪽으로 일을 완전히 더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더 들면 들수록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뭐 몇 년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는 그 강사도 양성을 많이 하거든요. 강사 양성을 하는데 수업을 들으면 그 입문 수업 같은 경우는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과정을 이제 직접 그러니까 저도 입문 수업 들을 때 참관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도원 듣고 있는데 지도원에서도 그 뒤에 강사 선생님이 이제 참관을 하세요. 저희 수업하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지도법을 배우시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다른 수업, 입문 수업 같은 것들 이제 수업하는 거를 뒤에서 이제 참관하면 이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세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 학원에서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뒤에 이제 선생님 계세요. 다른 선생님 이제 직접 가르치시는 분 말고 참관하시는 선생님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수법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면 철저하게 그 보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제 가르친다 그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그쵸 그 책에 있는 내용만 배우는데도 근데도 좀 잘 못하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제 뭐 이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도 지도원 수업을 듣긴 하지만 항상 그 입문책을 살펴보면서 이거 뜨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시 또 입문책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뜨게 하고 막 도안 같은 것도 잘 모르겠으면 또 막 강사과 책 뒤지면서 또 공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저도 약간 뭐 학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참여해 보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빠져드는 거죠. 보고 과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막 코 하나만 대충 막 하고 했는데 이게 꼬여 있으면 꼬인 것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대로 펼쳐서 봐서 그 코 하나하나 신경 다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하더라도 막 대충 뜬 게 막 티가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보급 과정을 좀 어떤 목적이 있으신 분들 나는 이 다음에 이거를 보급 과정 강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미 뜨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배우셔야 될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그 예전에는 뭐 유튜브가 이렇지 않았으니까 다들 책 보고 뜨개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책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책 없으니까 다 일본 책 도안 보시면서 뜨개 하시고 하셨으면 이미 보고 과정에 관련된 그 아래 바텀업 있죠. 그거는 조각조각 떠서 이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시 보고 과정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낯선 요즘에 유행하는 탑다운을 좀 영문도안 보시면서 그거를 더 연구를 하셔서 그걸 관련된 자기만의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 자기만의 뜨개 수업인 거죠. 내가 커리큘럼 짜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바텀업의 어떤 그런 것과 요즘 유행하는 영문도안의 그런 탑다운 방식을 다 섞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스틱하는 것만 나는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영문도안의 이 부분만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고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리고 뭐 그런 것만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좀 뜨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거 위주로 해서 수업 커리큘럼을 짜셔서 수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뜨개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만드셔가지고 그런 거 판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너무 예쁜 것들 많은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도안 작성해서 또 패키지 만드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고 두렵다 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좀 잘 해봐야지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그런 시대는 없죠.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뭐든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절대 혼자는 안 할 거예요. 누군가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럿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도 일을 해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그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제가 혼자서 뜨개를 뭐 12년, 뭐 10년 이상 뭐 해가지고 나 좀 기본적으로 뭐 코바늘이건 대바늘이건 다 만들 수 있다 하면 저는 보고 수업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의 뭔가 다른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여러분, 그 보고 과정은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배웠다라든지 나는 평생 독학을 했다 하시면 근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 추천. 추천. 근데 이제 경력이 많고 나는 책만 봐도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 보그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왜 무슨 뭐 뜨개 대백과인가 뭐 이런 책도 있고 보그사에서 나온 책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책들만 조금 공부하시면 혼자서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면 굳이 시간과 돈 들이면서 보고 과정 안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뜨개를 잘 하실 수 있어야죠. 저도 이제 뜨개를 잘 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제가 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코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작년에 옷 뜬 것 중에 그 코가 좀 빠져가지고 동생이 수정을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보니까 실이 끊겼더라고요. 중간에. 그거를 좀 예쁘게 수정을 해서 주고 싶었는데 또 그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뜨개 옷을 계속 입다 보면 특히 여름 옷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름 옷은 땀나고 막 이러니까 마찰도 심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활동량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그래서 여름 옷은 또 실게 닳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이 중간중간에 겨드랑이 부분은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수정하기 위해서도 실을 좀 조금씩은 남겨둬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실 남으면 또 실 남았네 이렇게 좀 안타까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떴던 그 실은 조금 샘플로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단추도 스페어 단추 하나씩 옷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도 내가 어떻게 뭐 될지 모르니까 수정할 수 있게 조금씩은 다 남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저의 생각들 모든 건 다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내가 내 마음이 땡기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생각나요. 전에 한번 우연히 이제 막 유튜브 영상 보다가 어떤 분이 뭐 40대 반드시 해야 할 것,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뭐 4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뭐 돈 관리, 뭐 공부하는 거, 뭐 몸매 관리하는 거, 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밖의 여정에서 김씨 아니었죠. 윤씨였죠. 윤여정 배우님이 말하신 것처럼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40대에 뭐 꼭 해야 될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40대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4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40대에 애를 낳는 사람도 있고요. 40대에 애를 다 키운 분도 계시고요. 40대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40대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40대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 40대에 망하는 분, 다양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40대에 뭐 꼭 해야 할 뭐 몇 가지 뭐 그런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저마다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내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제 꿈은 있어야 되겠죠. 꿈. 내가 뭔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꿈은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먼 훗날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어떤 후회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이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먼 훗날 봤을 때 그때 내가 실패해서 후회스러워? 그때 내가 성공해서 후회스러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때 진짜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그때 죽도록 노력을 했었는가? 이런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기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고등학교 그 패널들한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 중간고사 수학 성적 몇 점 받았는지 기억나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서 몇 점 받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기억나냐고 다 생각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서 하긴 뭐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막 그 힘들고 괴로웠던 건 다 생각이 나지만 그 결과로 봤던 시험 성적은 사실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패와 성공의 그런 결과보다는 그 과정, 내가 했던 것들 그런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저도 되돌아보면 제가 20대, 30대 뭐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되돌아보면 저도 그때 정말 죽도록 일하고 왜 이렇게 죽도록 공부한 것보다 죽도록 일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정말 죽도록 일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20대에 정말 죽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죽도록. 제 삶을 뒤돌아보면 20대, 30대는 단 하루도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학생 때 빼고 학생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계속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도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코로나 덕분에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코로나도 참 감사하게 그 코로나 시국을 잘 보냈습니다. 물론 힘드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금 결혼하고서 일을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일만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그게 거리두기가 끝나니까 이제 한둘씩 저의 그 개인 카톡으로 이제 막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고민입니다. 뜨개를 열심히 해서 이 뜨개 쪽으로 아예 이거를 바꿀 것인지 그 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할 것인지 뭐 근데 고민이 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제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제가 했던 일을 하긴 하겠지만 뜨개도 놓칠 순 없다. 근데 요즘은 또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게 한 가지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걸로 해서 나의 이런 취미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저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서 뜨기 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끔씩 이렇게 사심 뜨기도 하지만 그 학원 숙제하는 것도 재밌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하나 정말 새삼스럽게 계산기 뚫려 가면서 막 계산하면서 막 코수 단수 내는 것도 재밌고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요즘은 참 제가 이렇게 별로 사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저는 그렇게 막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 이쁜 거 보면 이쁘다, 나도 뜨고 싶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악착같이 막 저 실을 사야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분들 실 사고 도안 사고 하면 그냥 그러시구나 그냥 쳐다만 봐요. 그리고 그냥 이거 이쁘네 그냥 한번 떠볼까 그냥 이 정도지. 사고 싶어, 저 실을 사야 되겠어, 뭐 저 바늘을 사야지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삽니다. 그냥 때 되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스팀 다리미가 너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리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 그 수업 듣는데 같이 수업 듣는 어떤 분은 그 다리미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뭐 혼자 뭐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공방을 한다든지 내가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다리미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 다리미고 막 하니까 수입 다리미는 어쨌든 가격이 앞으로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니까 빨리 사야지 돈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미를 살까 말까. 예전에 제가 제빵을 좀 배웠을 때 한동안 제가 막 우리밀 뭐 그런 빵 만든 거에 막 빠져가지고 멀리까지 빵 만드는 걸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밀만 또 농사짓는 농부님들 찾아가지고 막 밀가루 구입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빵도 그때 처음 배워봤어요. 근데 이제 그 빵을 만드는데 오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븐을 저렴한 걸 사면 안 되고 비싼 오븐을 사야지 제대로 된 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연습한답시고 진짜 제일 싼 인터넷에서 최저가 제일 싼 오븐을 사서 막 대충 막 만들어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놀라워 하셨어요. 에어프라이기로 빵 만드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막 선생님 굉장히 놀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비빨보다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븐도 제일 싼 거에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오븐도 좋은 비싼 오븐이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빵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이게 빵이 왜 안 나올까요? 반죽이랑 뭐 발효랑 제대로 다 했는데 했더니 이제 오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오븐을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오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빵도 잘 안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빵을 만들어도 저 싼 오븐에서는 잘 안 되고 그 싼 오븐과 비싼 오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 온도가 다르고요. 최고점이 다르고 문 한번 열었을 때 그 온도가 확 뺏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뭐 열에 그런 거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리미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림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분께서 다림질 하는 거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다림질도 저는 이제 솔직히 집에 우리 다림질 할 때 다리미에 스팀 나오잖아요. 그 스팀이랑 그 뭐 차이가 있어? 막 이러면서 집에서 다리면 되지 막. 저희 집에 다리미도 스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스팀으로 열심히 다려요. 학원에서 뭐 10초 하라면 20초 하고 이게 더 오래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처음에 집에서 딱 다리면 다림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비싼 다리미로 딱 다린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림질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금 이것도 제가 이거 학원 숙제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림질 한 거거든요. 집에서 다림질을 한 건데
학원 가져가서 딱 보니까 네, 다림질을 안 한 것 같아요. 학원 그 다림이 비싼 다림이로 다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다림질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교복 입는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남편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다림질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또 비싼 다리미는 또 하면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겨울에 뭐 코트라도 한번 다려봐.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리미를 살까 말까 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나중에 공방 차리고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리미 사야죠. 살 거 많네. 노트북도 하나 사야 되는데 진짜 살 거 많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엔 또 제가 어떤 수다를 떨지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그럼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